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는 Q3 이후에 7일째 지금 제자리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 둘, 윈도우 드레싱 기대. 셋,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독일 집권당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는 결국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다가 전일에는 이제 그 스페인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라니까 좀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좀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우길 바란다라는 의미인데요. 스페인이 9월 27일 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년 예산안 발표 때 새 경제개혁안이 포함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제개혁안의 내용에 결국 이제 EU 당국과 논의했던 공식적인 어떤 전면 구제금융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긴축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경제개혁안이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의 어떤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거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경제개혁안은 어떤 국채 채권단의 요구에 어떤 조건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해소될 수 있다. 즉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신청한다라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쓰지만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10월 21일 날 갈라시아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갈라시아 지방정부는 지금 현재 여권의 어떤 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또한 그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는 긴축을 반대하면서 당선된 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 선거 공약을 뒤집히는 결과를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10월 21일 갈라시아 지방정부에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요구했던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보다는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9월 27일 날 그 새 경제개혁안의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느냐 여부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우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확실한 어떤 신뢰감을 준다라면 안도랠리 성격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시장에 충격을 좀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날 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어떤 스트레스 결과 때는 최대 어떤 600억 유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이 600억 유로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600억 유로보다 훨씬 넘는 어떤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그 어떤 시장 충격은 아주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600억 정도 1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나온다라면 적어도 뭐 시장은 좀 안도랠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7일, 28일 날 중요한 어떤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결국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독일도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감이 좀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국도 최근에 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현재 그 지난해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된다라면 일단은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이지만 현재 그 지도부가 10월 달 이후 전에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좀 한속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도 연중 최저치를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중국의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그 중국은 이제 추석하고 건국기념일 9일간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는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잠재우지 못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스페인 이야기 해주셨지만 사실상 10월 또
10월에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고 있어서 과연 스페인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까라는 그 의문이 좀 드는데 이러한 흐름들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기대. 지금 뭐 월말, 분기말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그 시기예요. 다만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차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보면은 9월달 장세는 이제 한 해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좀 불확실성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개인들 매물이든지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불안 요소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하고 투신이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즉 뭐냐면 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적어도 빠지지 않게 하반기 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만약에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지금 이 해외의 어떤 정책 이슈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아주 그냥 긍정적인 요소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냐 지금 이제 투신권에서는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에서는 또 저점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의 기대, 결국 이제 시장이 하반기 일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펀드 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QE3 발표 이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조금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투신권의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결국 투신권의 매도 약화는 하나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 투신권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요. 2011년부터 지금 누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8월 달부터 투신권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매도 인계치에 도착한 어떤 인계치에 도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다면 투신권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강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장은 오히려 이제 어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의 어떤 반등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 증시가 박스권에 갔을 때는 사실상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이 훨씬 좋았는데 2,000선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이 이때다 하고 네,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아요. 어쨌든 펀드런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지 여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지금 2,00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오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완만한 어떤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2,050을 돌파를 한다라면 거기서 또 두들겨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1,950에서 2,050의 박스권 설정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QE3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이 동반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갭을 메우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950선 부분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2050은 올 상반기의 고점대입니다. 결국 2050은 단번에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저항을 부딪힐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때는 2000포인트 중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 1950에서 2050의 박스권 설정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1950이 나온다면 이때다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에서의 매매 전략을 좀 봐야 되겠죠. 롱숏 전략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유동성 확대 측면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950선이 온다라면 증권, 화학, 건설 이런 쪽으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어떤 이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익 쪽은 결국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향후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좀 살아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는 부분은 QE3 발표 후에 어떤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QE3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유동성 확대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넘치는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돌게 될 것이다라는 그 논리시네요. 자, 그렇다면 증권과 화학
업종에 대해서 롱 전략을 주셨는데 이에 맞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 뭐 증권주의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QE3 발표 후에 강한 양봉이 수반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수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241선 돌파한 후에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52,000원 선은 그러니까 8월 달에 단기 고점대였습니다. 결국 52,000원을 강하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했던 삼성증권은 52,000원 지지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증권은 53,000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QE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정책 후에 본격적으로 이런 양적 완화를 시행한 후에 증권주가 삼성증권이 50% 정도 상승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이제 본격적인 QE3 시행 후에 삼성증권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은 뭐 증시에 따라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전략 세워보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